모공은 피지 분비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데 왜 피지 분비가 가장 많은 사춘기 때는 모공 고민이 없을까요? 모공 넓어서 고민이신 분들 중에 클렌징 오일, 토너, 에센스, 수분크림까지 전부 바꿔야 돼서 한 번도 못 따라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이지연 뷰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길 원하세요?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귀엽고 다양한 이미지들은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탄탄하고 작은 모공은 누구에게나 호불호 없이 가지고 싶은 부분일 텐데요. 모공이 넓으면 내 나이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날이 풀리고 벚꽃 시즌이 돼서 밖에 나가려고 거울을 볼 때면 피부 때문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모공 고민 해결해주는 방법 가져와 봤어요. 모공을 줄일 수 있냐는 질문에 결론만 말하자면 틀렸지만 한편으론 맞아요. 여기서 틀렸다는 이유는 사람이 태어나서 못 바꾸는 게 있는데 머리카락 숱, 골격, 모공 같은 게 있어요. 모발이식한 사람들을 볼게요. 모발이식으로 뒷머리를 이식해 왔어도 기존의 밀도가 적었다면 그 부분까지는 해결할 수 없어요. 골격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나 식이요법으로 예전보다 몸매를 더 날씬하고 예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가지고 있었던 팔 길이나 다리 길이 자체는 늘릴 수가 없죠. 모공도 마찬가지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모공이 크고 개수가 많았다면 그 부분까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한편으로 맞았다고 한 이유는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모공이 넓었어도 아기 때부터 모공이 도드라지는 사람은 없죠. 내가 어렸을 땐 모공 고민이 없었는데 20대 후반 노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모공 고민이 생겼다면 그건 예전만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공 줄이시려면 피부과나 피부관리샵에서 해주는 프락셀 10회 정도 받으시고 나비존의 모공 보토스 맞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피부과가 시간, 비용 전부 절약하시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시술 받는다고 하더라도 홈케어 없이 100% 완벽한 시술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넓어진 모공 집에서 좋아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모공이 넓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라면 과도하게 분비되는 피지 그리고 노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모공 넓어서 고민이신 분들 중에 클렌징 오일, 토너, 에센스, 수분크림까지 몽땅 바꿔야 돼서 한 번도 못 따라해 보신 분들 있죠. 그렇게 다 몽땅 바꾸실 필요 없고 평소에 하시던 관리에 피지와 각질 제거해 줄 수 있는 제품 1개, 모공 부분에만 탄력을 줄 수 있는 제품 1개만 바꿔주세요. 피지가 과분비되면서 모공을 막고 노폐물이 밖을 나가지 못해 가로 모양으로 생긴 모공을 가로 모공이라고 해요. 나는 너무 지성이야. 가만히 있어도 피지 분비가 너무 심해.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각질 제거도 자주 해줘야 되고 피지 조절해주는 제품을 많이 발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T존은 조금 번들거리지만 U존은 건조해. 이런 분들이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폼으로 이중 세안하고 모공을 위해서 화장품 전부 다 바꾸시면 다른 피부 질환이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분들은 노폐물 제거까지는 일반적인 세안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겨울철 히터바람으로 피지 분비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건조해질 때나 여름철 화장한 상태로 땀 배출되면서 쌓인 것들은 주 1회 정도 강제적인 각질 제거를 해줘야 이런 일반적인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모공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줄 거냐면요. 클레이팩을 통해서 해줄 거예요. 클레이팩은 머드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머드팩은 모공의 피지를 흡착해 주는 것은 물론 피부에 향균 작용을 해주고 미네랄 성분으로 피부에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클레이팩으로 얼굴 전체에 노폐물 제거와 각질 제거를 해줄 수 있는 딥클렌징 방법과 그냥 샤워하면서 올려놓으면 되는 간편한 방법까지 해서 총 2가지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처음 소개해드릴 방법은 클레이팩으로 딥클렌징하는 방법인데요. 딥클렌징은 데일리하게 하는 2차 세안이 아닌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각질을 탈각시켜주는 단계를 말하는데 단순히 피부의 각질만 탈각시키는 게 아니라 표피와 진피 사이 기저층에 새로운 세포에 자극을 해주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1차 세안 후 다이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거품기에 클렌징 폼이나 거품이 나는 클렌징 젤 제품을 넣고 클레이팩 제품을 조금 덜어주세요. 물을 몇 방울 넣고 팩붓으로 얼굴 전체에 바른 뒤 1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클레이팩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굳었을 때 입가나 눈가를 세안하기 정말 어려웠는데요. 클렌징 폼과 같이 사용하면 세안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세안할 수 있어요. 다음은 데일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클레이팩 사용 방법이에요. 동봉됐던 스파츌라로 듬뿍 떠서 모공이 고민 있는 나비존과 코 부분에 얹어주세요. 그 뒤 샤워를 하고 나서 아까 그 스파츌러로 걷어주세요. 저는 이런 클레이팩 같이 워시오프 팩은 집에서 사용하면 세면대도 더러워지고 세안이 너무 번거로워서 자주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걷고 나비존에만 사용하면 편리하게 클레이팩 사용하실 수 있어요.
노화가 시작되면서 팔자주름 쪽에 세로로 늘어져 보이는 모공, 이게 바로 세로 모공인데요. 이런 세로 모공의 기본은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잘 발라주셔야 되는데 선크림을 잘 발랐어도 노화가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노화의 진행을 늦춰주기 위해 피부의 표피세포가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분을 발라줄 거예요. 바로 비타민 A, 화장품 성분명으로는 레티놀이라고 부르죠. 레티놀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피부 주름과 탄력, 노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오늘 추천해드릴 제품은 디오디너리의 레티놀 제품이에요. 이 제품 제가 정말 많이 언급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 좋은 건 다들 알겠는데 레티놀 쓰고 피부 다 뒤집어졌어요, 화상 입은 것 같이 따가워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체할 만한 제품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만 레티놀이지 전성분을 보면 레티놀 함량이 너무 적어서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디오디너리 제품으로 좀 저자극으로 바를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세안 후 에센스나 세럼 단계에 레티놀 팩을 올려서 모공에 탄력을 주는 단계를 만들 거예요. 이런 유리볼에 스킨팩용 화장솜을 놓고 레티놀의 자극성을 줄여주기 위해 히알루론산 원액을 뿌려줄게요. 히알루론산의 수분감은 보습을 채워줄 수 있어 모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적셨다면 레티놀 세럼을 그 위에 뿌려주세요. 모공이 가장 많이 있는 나비존에 레티놀 팩을 올린 후 10분 뒤 제거해주세요. 정말 따가운 느낌 1도 없고 모공에 고민 있으신 부분에 주 2, 3회 정도 올려주면 탄력감이 개선된 걸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마무리로는 여러 단계가 아닌 수분크림이나 재생크림 한 개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한 개만 발랐는데 건조하다 그러면 몇 시간 있다가 수분크림을 더 레이어링 해주는 방법으로 발라주세요. 오늘은 제 모공 케어 루틴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모공 고민 전부 다 없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에 추가적인 궁금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